근데 말 나온 김에 우리 김용남 후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재인데 데뷔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 자리에 이제 천거됐다 설설설은 말았는데 드디어 당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경기 평택을에 공천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는 공천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낭중지추 아니겠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어쨌든 삐지고 나온다는 건데 그만큼 김용남이 그 진보층 대중들에게 보인 모습이 있어서 공천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어떤 자리에 여러 번 거론됐는데 그중에 헛방도 있지만 실제로 김영남 의원이 증언을 했어요. 사실은 요번 공천 받기 직전까지 자리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덜컥 인제 공천이 돼서 물론 내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갔다는데 자기 쓰임새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쓰이는 게 좋은 당이잖아요. 아니 국힘이 망한 게 뭐야. 쓰임새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배제되고 내 사람들 사천이 돼 버리니까 네. 충성할 사람들 혹은 나에게 그 덕을 준 사람들 이러니까 당이 망해 버리는 건데 저는 김영남쯤 되는 사람이 행정부에 발탁이 안 되거나 출마도 못하게 되면 난 이게 민주당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김영남이 훌륭하고 뛰어나서라기보다 이쯤 되는 사람이라면 지난 날을 불문하고 유력하게 쓰여야만 더 많은 이 중심 정당, 주류 정당이 되는 과정에 네. 많은 자원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 과거를 어쩔 수 없이 파묘를 한다 하더라도 양해할 건 양해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예. 아닌 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죠. 근데 김용남 정도면 거기서 꼴통 발언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그 이후에 그걸 많이 씻어냈으니까. 예. 아니 선생님께서 이제 꿈꾸시는 여러 가지 정당, 민주당의 모델 중에 하나가 다원화된 민주당인 거고 민주당 안에서 재집권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시야를 좀 보여주셨는데 그런 코스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민주당으로 넘어왔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남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간 이 사람을 두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한 분들이 있지만 그 민주당의 주류적이었던 오랜 전통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의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정체성이란 말이요. 상당히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민주적 가치를 향해서 피 흘리며 싸운 건 맞고 음. 그 과정에서 동참해서 고초를 겪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맞지만 다른 측면에서 뭐 기업을 열심히 경영했다거나 뭐 하여튼 고위관직을 향해서 노력을 해서 역량을 보인 사람들이 나중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받아들여야죠. 이거는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 통용됐던 논리가 아닌가 싶어요. 나라가 워낙 독재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으니 이걸 네. 바로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 시대부터는 스텝업식이 아니에요. 증권을 그렇죠. 네. 스텝업 하듯이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넘어가려면 투쟁적인 이력 그리고 이력을 하면 너무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은 이끌어갈 수 없는 너무나 다원화되고 그다음에 앞질러진 선진화된 나라의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중도 보수의 확장은 표 많이 얻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의 총집합을 위해서 아하. 필요한 변화란 말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적인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영입된다 해서 그들은 들어오면 바로 민주당 속에 음. 녹아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묘지 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인제 앞으로 벌어질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지혜로움을 좀 구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김용남 후보를 문제시하는 분들의 대부분적인 기층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의 이력을 보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확장해 설명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목표적 사명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밖에서 얘기하는 걸 넘어온 다음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약간 좀 이렇게 중도에 가까운 소구를 하는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못 믿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예. 예. 김영남 의원은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온 이후에도 이런 팟캐스트 이런 그 유튜브 발언 통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그렇죠. 네. 또 검찰청에게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었을 때 부분적인 수사권을 넘겨주느냐에 대해서도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고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로 그렇죠. 네. 대통령보다 앞질러 가는 발언을 해왔고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김용남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3분의 1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아, 생각해요. 3분의 1쯤은 있어야 3분의 된다. 1쯤은 있어야. 네. 그게 주류 정당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의석도 더 앞으로 가져야 되고 의석뿐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있잖아요. 사회적 영향력은 여러 층의 사람을 해야 될 텐데 예컨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맹공을 피면서 개혁 정책을 하는 거는 부자들 스스로도 자책을 하면서 그거에 동참하는 게 바른 길이에요. 반면에 노동 유연성을 주장해요. 노동 유연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 오너가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네네.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힘적인 생각을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막힌 걸 뚫는데 만약에 한 20년 전에 민주당처럼 우리는 오로지 피땀 흘리는 노동자의 편이에요. 이랬다가는 한국 사회라는 그릇을 어떻게 다 담냐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용남 유형의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보수성, 네. 소위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앞으로는. 예, 그래야만 네. 국가의 중심 세력으로서 나라를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발언 파묘인지 얘기를 우리도 잠깐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김용남의 미래는 이해운 후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뭔가 극단적인 평가를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이해운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좀 무리 있는 것 같고요. 이해운은 말 그대로 그냥 어느 날 불쑥 보수의 상징성이라고 해서 끌어왔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안 된 거니까 본인 네. 과실인데 김용남은 스스로가 이 길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찾아온 거다. 예. 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상당히 긴 기간이죠. 국힘 나와서 개혁신당 갔다가 민주당에 오는 동안 자기 시각도 대단히 교정된 사람이에 보면 본 바탕에 있는 보수성은 뭐 견지를 하는데 적어도 현실 정치의 흐름이나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갱신을 잘 합니다. 아, 자기 행진을 잘한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소중한 인재라고 네.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공천이 되냐마냐까지 염려할 정도니까 별 목소리를 못 내지만 네. 이 사람이 요번에 2년 동안 좀 제대로 의정도 하고 재선도 또 되고 이러면 국힘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많이 내놓을 걸요. 네.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입법 같은 것도 지금은 누구야 이소영 의원. 네. 이소영이 똘똘한 소리 많이 하지만 이소영과 김용남이 합작해서 제가 봐도 그래요. 예. 더 나은 음. 정책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약간 삐딱하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이라는 정치인이 약간 철새적이지 않느냐. 어떤 거냐. 윤석열 정부 때는 수원시장 선거, 지방선거 때, 직전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왔다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윤석열의 부름을 받지 못하니까 개혁신당에 갔는데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휴지기를 가지고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공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김용남이 결국은 종국의 목표로 하는 바는 당선 혹은 정치적인 당락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또 폄훼적인 시각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맞죠.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고, 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가령 국힘에서 공천 네. 잘 받고 현역 의원이었으면 태도를 안 바꿨겠죠.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의해서 네. 스스로 자기를 규정해 나가는 존재예요. 음. 그가 정말 윤어게인스럽고 정말 꼴통스러웠다면 국힘에 남아서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극우의 일원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온 게 그의 선택이었고 그걸 존중해 주자는 거죠. 국회의원 한 자리 해보기 위해서 목숨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 뭐 김용남만 독야청청한 건 아니겠죠. 네. 예.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김용남 그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 원내에 진입한다고 한다면은 확장 요인들은 정말로 많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주주 자본주의를 뭔가 쟤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김용남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 그리고 향후에 정치를 지망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뭐 김용남은 전형적인 엘리트인데 음. 그 정치권에 엘리트도 필요해요. 엘리트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지. 그렇죠. 예, 네. 엘리트 자원들이 지망할 때 바라볼 수 있는 두 사람이 하정우 모델하고 정청래 이 김용남 모델이에요. 김용남은 소위 사회 주류에 서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분야에서건 그렇죠. 네. 상당한 정도의 역량과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정치할까 할 때 오는 거고, 이공계 젊은 스타들이 독자적인 뭐를 하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다가 아예 우리가 그냥 정부를 운영하자, 이제 중국 모델이죠. 그런 식으로 이공계 엘리트들이 정치 참여하는 길을 열 때 이제 하정우 모델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인제 선생님도 인제 그 파묘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선을 해 주셨지만은 정말 최근에 제 주변도 보더라도 그 김용남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 상당수가 그 발언이라는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 주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뭘 해주겠어요? 저만 해도 오래전인데 KBS에 낮에 하는 시사 프로 패널이었는데 상대 앞에가 김용남이었어요. 쌍대 앞에가 속이 터지지. 아 여 앞에서 얘기하는데 예. 속이 터지지.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죠. 누구나 흑역사가 있고 뭐 김용남 의원에겐 그게 흑역사인데 이 김용남 의원이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나는 할 말 했다라고 이제 떳떳함과 당당함을 주장하는데 네. 뭐 그게 그렇지만 민주당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란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후회하고 어떤 필요하면 사죄하는 모습도 좀 보이세요. 아, 필요할 때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도 김용남 후보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떳떳했다. 나는 국민의힘에서도 떳떳했고 개혁신당에 떳떳했고 자기는 자기를 변호하라고 그 맥락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 눈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윤석열한테 손가락 중심으로 씻어서 왕자가 안 지워졌다라는 말도 방송 나와서 김용남 후보가 한 말이고. 내 좋은 머리를 정말 사악하게 쓴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일이다로 가야지. 실제로 그랬을 이제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요. 네. 예. 제 생각에도 적시의 여러 가지 과거 발언 같은 경우에는 건건히 대응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내 입장에 대해서 뭐 반성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자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유권자들,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좀 해보는데